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글입니다. 예, 재미있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초보자 때는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글을 읽다 보니까 여기에도 깊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쳤다고 하는 건 뭐죠? 그만큼 우리가 그 글을 이해하지 못한 것. 제가 상한론에는 190 몇 개의 그 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전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 다 기록해 놓은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해를 못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모르면은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왜? 사실 우리 제 그 강의를 듣는 분은 제가 많이 좋아서 강의라고 하지만 제 생각들이죠. 그러면은 우리 한의사라고 하는 사회에는 또 일반인도 여기에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유능한 분들입니다. 왜냐면 이거 지겨워서 보통 사람들 못 들어요. 예. 왜냐면은 이 한문하고 이렇게 대충 한의학에 대해서 재밌는 것, 어디 혈자를 놨더니 뭐가 바로 나아졌더라. 이러면 뭐 조회수도 막 몇십만 명 들어오고 호기심이 발동되지만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호기심을 거의 느낄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 위치에 가려면은 일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데서 뭔가를 느껴야 된다는 거. 예, 저는 그게 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우리가 보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겼던 글들이죠. 어떻게 보면 뭐 재미도 하나도 없고 병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정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현상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 글입니다. 자, 태양병에 뭐 일반적인 글이죠. 먼저 합법을 썼어요. 그런데 낫지 않았다. 자, 이런 글들의 종류는 후세에 누군가가 다 글을 편집해 놓은 글이라 그랬죠. 태양병 때문에 발안한 게 합법을 쓴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먼저 어떠한 병인지 모르는데 먼저 합법을 썼는데 낫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나서 이것은 태양병의 분류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어떤 바보가 태양병이라고 해놓고 합법을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의사라면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도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 글이 바로 전도된 글이다. 이런 소리. 이런 유의 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합법을 썼는데 이분은 나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낫지 않았다. 참 이런 게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자기 의도는 덮어놓고 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죠? 어떤 병이 덮어놓고 발안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고치기 위해서 한 거죠. 아무리 과거에 시행됐던 그와 같은 관리라 하더라도 낫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낫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요 이는 뒤에 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이 원인에 의해 가지고 치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발안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합법을 쓰고 발안을 씀으로 인해서 뭐라고 하는 현상이 초래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뭐냐 이거죠. 뭐가 뭐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요게 해석. 요렇게 주해죠. 이
주석이 이렇게 살짝 들어와 있다. 조문에. 예, 강평본에는 이것이 주석으로 처리돼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한론에는 이것이 정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혼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위탁이다. 이런 게 위탁이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 사항이지. 예. 참고 사항이지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표리가 구호하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 없죠. 예. 표리가 구호하다는 증거는 없는데 표리가 구호하다는 추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죠. 왜? 합법을 썼으니까. 설사를 야기시켰으니까 이가 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발안을 시켰기 때문에 표의의 어떠한 정기가 훼손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추리입니다. 추론. 예. 우리가 조문에 표기되어 있는 위탁 문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그것을 왜 이와 같은 의안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적해야 된다. 우리도. 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증거로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표리 구호라고 하는 것은 합법을 쓰고 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원인에 의해 가지고서 표리가 구호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뭐가 뭐냐? 이 뭐가 이거는 요즘 울모입니다. 울모. 이 약자로 쓰겠습니다. 울모. 무언가 우리 몸을 이렇게 감싸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분. 울모. 이게 다른 조문에서는 불울 이렇게도 나옵니다. 불울. 이렇게 불울. 같은 표현이에요. 또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연결 조문으로 보면은 하나의 조문으로 보면은 이 조문은 해석이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두 개의 조문으로 봅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A라는 조문, 이게 B라는 조문. 여기 뭐가 울모증이 있는 사람, 무엇인가 우리 몸을 감싼다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몸에 어떤 순환장애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뭔가가 표리 내외의 어떠한 순환관계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러한 울모증이 생기는 거야. 뭐가라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울모증이 있을 때는 땀을 배출하면 낫는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발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이루었잖아요. 침호증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땀을 흘리면 낫는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땀을 흘리면 낫는다라고 하는 모순에 빠지죠. 여기 표리가 구호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은 A 조문과 B의 상황, 다른 조건이에요.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글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반드시 요즘 말로면은 병리의 개념이죠. 그 옛날 사람들도 궁금한 거예요. 왜 땀을 흘리면 낫는가? 그 이유는 한출함으로써 표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소위 연자는 땀을 흘림으로써 그 표가 화했다는 건 뭐죠? 표증이 울체돼 가지고 이 사람은 땀을 흘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땀을 흘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보면은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자, 이가 미화한 연후에 다시 합법을 쓴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울모증이 생기는 원인은 A, B, C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리가 미화한 연후에 다시 합법을 쓴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이 조문을 어떻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울모라고 하는 것은 울모, 정신이 약간 혼침해가지고 미미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약간 몽롱한 상태를 말해요. 혼침이나 미미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미는 혼침에 대한 형용사죠. 일종의.
그러면은 정신 미미연 혼집 이렇게 써도 돼요. 미미연 혼집 이렇게 정신이 약간 몽롱한 상태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마치 물건이 그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다. 예, 감싸고가 있다. 예, 여러분 어떤 물건이 우리 몸을 가서 묵직하고 또는 여러분 심한 경우는 면양증, 면대양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양기를 담고 있는 것. 그 벌건 것도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조문에 나와요. 면대양. 이것도 다 후세 사람이 써놓은 용어입니다. 면대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나 이런 재밌는 거래요. 울모가 뭐냐? 이거는 제가 막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로부터 내려온 용어들이에요. 예, 이것은 제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금원 시대의 상한 전생집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대로 제가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하고 저와 제가 어떠한 기준으로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뭐를 추측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경서가 쓰여졌던 시대에 가까워진 책을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금원 시대의 사람은 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 정신이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과죠. 결과. 정신이 왜 이렇게 또 참.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어떠한 물건이 우리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말로 하면 모자라는 말도 바로 이 모자를 쓰죠. 태양병에 합법을 쓰고 낫지 않았더니 발안을 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거를 받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안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왜 썼느냐? 상한론 조문에 보면 이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울모증을 일으켜는 경우는 발안해서는 안 된다. 왜? 이미 선행 조건으로 이 치료법이 합법을 쓰고 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안하면 안 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죠. 이때는 마땅히 오음법을 써야 된다. 이때는 사역탕이 합당하다. 그러면 제가 당신이 그거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도 의심이 되죠. 무슨 근거로 오음법을 써야 되느냐, 사역탕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아는가 하면 이미 합법과 한법을 경유했기 때문에 표리 구어라고 전제 조건이 있죠. 이것이 이른바 하허망양이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하허망양. 이게 뒤에 가면 이 조문에 사례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사역탕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허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제가 허는 수기가 침체되어 있는 거죠. 수기가 침체되어 있는 거, 잠복해 있는 거. 그게 바로 망양증이에요. 위중허랭 똑같은 겁니다. 허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의 변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허라는 말이나 망양이라는 말이라 똑같은 용어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쓰는 거죠. 이게 상한론에서도 어떨 때는 하어만 쓰는 경우도 있고 망양만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양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기의 변조가 침체되어 있을 때도 여러분 울모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절하게도 표리가 구허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미 합법과 한법을 썼기 때문에. 여기 다시 발안을 시킬 이유가 없죠. 근데 보통의 경우 울모증은 발안을 하면 치료가 된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확률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자, 아래 조문에 밑에 조문에 이 모가 한출주 유자는 바로 우리가
배웠죠? 두 번째 B에 해당죠. 표사가 불 상태, 배출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분 불을 하게 되면 땀을 흘리면 나니 이때는 마황탕이나 대총령탕을 써야 된다. 얼굴이 여러분 피부 호흡이 안 되고 땀을 흘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마황탕 대총령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얼굴 붉은 사람한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없다는 거. 무서워서 못 씁니다. 그래서 매사에 뭐냐? 공부해야 된다. 주자도 그러죠, 여러분. 공부는 뭐죠? 이치를 밝히는 거예요. 이치. 이치에 어두우면은 여러분 무서워서 못 합니다. 알아도 책에 있는 게 어떤 게 있어도 무서워서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극히 일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현재 상황에서 모르는 분야가 엄청 많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표사가 불을 했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 낫는 거지. 하허망양일치일 때 잘못해서 또 발환시키면 안 된다는 거. 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표가 화해서 울모가 풀릴지라도 만약의 경우 이가 미화해서 변비라든가 복만이라든가 서모가 있을 경우는 마땅히 합법을 써야 되니 이때는 조이생이탕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모를 치료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잘 쓰는 하상지율이 어찌 일찍이 정해져 있었겠는가.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변비, 복만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 울모증이 생겨요. 머리에 무엇인가 감싸고. 왜? 이것이 바로 변의 어떠한 독에 상충하는 겁니다. 기의 상충이에요. 이것도. 수기만 상충하는 게 아니라 기의 상충. 이것은 이럴 때는 탁기죠. 조시에 의한 탁기. 그러면 치료가 완전히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증상은 저기에 있는데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쓰죠. 증제차의 인제피라. 그럴 때는 병의 원인을 따라가야죠. 변비에 있는 거죠. 이 변비라고 하는 이 독성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 몸에서 배출돼야 될 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독입니다. 강하게 말해서 독이에요. 독이라는 말은 기릭동동에 썼죠. 저도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병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몸에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작용되어지는 혈액, 수액 이런 것들은 정상 생리적이죠. 그런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수액이라든가 체액이라든가 혈분이 정체되어 가지고 비생리적으로 작동이 됐을 때 그것은 바로 독성을 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구축한다, 내몬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문은 93번 이 조문은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A, B, C로 나누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표가 화하고 근데 여기는 이가 미화다. 그럼 이게 이해가 밑에 왜 합법을 쓰느냐? 복만하고 변비 성향이 있어도 울모증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시오탕에는 울모증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태양병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음양이 모두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르다 이런 뜻이겠죠. 고르다. 이 자체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는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아직 병증이 풀리지는 않았는데 맥 상태는 그런대로 완화되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상한론 조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멋진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글이에요. 반드시 먼저 진율하면서 땀을 흘리고 풀린다. 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지탕 조문 때 뭐라 그랬죠? 한출이 해라 그랬죠. 그때는 번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는 진율이라고 썼어요. 네, 몸을 떠는 거예요. 이 번은 약간 정서적으로 약간 답답한 이 느낌이라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출이 풀린다. 자, 이게 예전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파악한 거기 때문에 이 글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쇼탕증에 가면 또 나옵니다. 소쇼탕에. 다만 양맥이 미한 경우는 먼저 땀을 흘리면 풀리고 음맥이 미한 경우는 하하면 풀린다. 하하면 풀린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랬죠. 양맥이니 음맥이니. 도대체 우리가 계지탕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도대체 음양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만약의 경우 합법 설사를 시키고자 할진된 마땅히 조이신기탕을 쓰는 게 좋다. 자, 맥, 음양구정, 양맥미, 음맥미 이것은 다 위탁이다. 구세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알 수도 없는 거를 억지로 해석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상한론 조문을 해석하면 그럴듯하게 여러분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 하나의 그것은 가설이에요, 여러분. 지나친 가설. 가설도 여러분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입증이 될 수 있는 게 가설이에요, 여러분. 원래대로 말한다면은 가설이 그냥 가설로서 끝난다면은 그것은 가설이 아니라는 거. 다만 맥에 의지하고 병증을 의지 않는 것은 옳지가 않다. 하물며 음양맥이라고 하는데 맥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음양맥이라고 이렇게 딱 써버리면은 이런 말이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다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병세를 통해서 우리가 고찰해 보면 태양병 미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태양병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러면 맥 부긴한 거죠. 그 왜냐면 여기서 날려고 하는 경우는 그랬죠. 맥이 부긴한데 어때 사람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쓴 글이에요. 그 사람 관찰 보니까 먼저 진율하면서 부르르 막 몸을 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출이 땀을 흘리면서 풀렸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쓴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맥, 음양, 구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맥, 부긴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평소의 관점에서 보면은 땀을 흘리면 낫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땀을 흘리기 전에 진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증이라든가 번한출이 해라든가 진율 한출이 해라든가 소셔탕에면은 각 진율 한출이 해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이열이 나올 때 여러분 이거는 표열이잖아요. 반표발리의 열이 배출될 때 해소가 될 때 풀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풀리는 방법이 바깥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표발리증은 여러분 표증으로 표위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 이위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옛날 사람은 득하니해 땀을 얻어서 풀린다. 소시어탕 같은 경우. 그때 여러분 몸은 막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심해요. 왜? 그 병의 그 열이 안에 잠복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열인데도 이래요. 표열이 땀을 통해서 배출될 때 그냥 얌전하게 땀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뭔가 번조증이라든가 전율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이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승기탕을 먹었는데 땀을 흘리느냐? 땀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그것은 그 병독이 예를 들어서 복부에 있기 때문에 대변을 통해서 풀리는 거죠. 근데 소쇼당, 반표발리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소변을 통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대변을 통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여성들 같은 경우 생리를 통해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하는 시기가 아닌데 어혈을 배출하면서 풀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 상한론 조문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을 보면은 예전 사람들이 이 병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소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병이 흉격에 있으면은 병이 상고자에서 인이월지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토법을 토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한의학의 치료 방법은 그 병위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 은맥미와 같은 경우는 약부 몸 같은 경우 도대체 무슨 증상이길래 합법을 쓰면은 풀린다는 말인가? 예. 이 조문은 없잖아요. 그죠? 맥이 미하다고 하는데 아니 은맥이 미하는데 왜 합법을 씁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글이 앞뒤가 이게 바로 제가 자주 쓰는 전후, 저오, 부딪힌다. 저오라고 하는 건 부딪힌다. 모순을 일으킨다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글쓰기는 우리 한의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금 위험한 얘기인데 이거 진짜 조금 불교에도 많이 나타나요. 불경, 성경에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전후가 부딪힌다. 앞의 글과 뒤의 글이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고대의 글에 전형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미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이 미라고 은맥미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바로 문헌이 부족하다. 조문이 미비하다. 제가 쓰는 말. 예.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경서는 후세 사람들이 중경의 이름을 요즘 말로 하면 가타게 도용해 가지고 세상에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상고주의라고 제가 얘기했죠. 상고주의에서 나온 발상이죠.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부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상당 부분이 불경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이다 뭐다 전부 다 부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을 부처의 글이라고 믿는 겁니다. 야, 너 잔말하지 마. 내가 옛날에 부처한테 이렇게 들어서 여시 암은 뭐 다 날조된 겁니다. 전부 다 상당 부분이. 예. 이거 전부 다 문헌에 의해서 밝혀지고 요즘에는 여러분 저도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제가 AI를 안다는 게 아니라 AI에 집어넣어서 성경과 불경 같은 거 다 분석을 하면요. 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외면할 뿐이지. 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가 믿는 상한론, 내가 믿는 소문 황제가 이게 후세 사람들의 날조된 글이라는 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죠. 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허상을 우리가 종교처럼 믿고 있잖아요. 중경은 오류가 없다든가 뭐 이런 거 위험한 발상이죠. 예. 책을 읽어보면요. 도처에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파헤치면서 좋은 거를 배우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이해될 수 있고 통용될 수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이런 것을 억지로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맥이 미하면 여러분 보호해야 되죠. 온보를 해야 되죠. 사역탕을 써야죠. 근데 여기서는 합법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맥이 미하면은 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병증을 근거로 판단해야 어긋나지 않을 수가 있다. 예.
뭐 제가 이거 뭐 한두 번 얘기한 거죠. 병증은 뭐죠? 증거죠, 증거. 예. 이 증이라고 하는 글자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도둑 잡을 때 심리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심증만 가지고 안 되죠. 물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증조차도 조작하고 변조하고, 예. 요즘에는 DNA 가지고 해도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심증, 물증, 뭐 DNA 뭐 이런 거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도둑을 잡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예. 어떤 증거도 없이 맹비하다. 합법을 쓰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적 비약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글쓰기죠. 이런 것들은. 예. 자, 태양병의 발열 한출자는 이것은 영약 위강 요 위는 뭐뭐이 되다가 아니라 그랬죠. 뭐뭐 때문이다. 예. 위하면 여러분 평성인데 뭐뭐 때문이다 그럴 때는 이게 거성이 됩니다. 예. 거성으로 된 사성 가운데 뭐뭐 때문이다. 이것은 영기가 영열이 약하고 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여러분 아주 잘못된 글입니다. 예. 일종의 이거는 후세 사람이 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계지탕 조문에서 배웠잖아요. 고로 땀을 흘리게 해서 사풍을 구하는 것은 사풍을 치료하려고 하는 경우는 계지탕이 합당하다. 네. 자,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발열하면서 땀을 흘리는데 왜 또 여기서 또 땀을 흘립니까? 예. 자, 땀을 흘리게 해서 이런 말도 여러분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글은 딱 몇 가지 없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위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근거로 말한 것이다. 영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를 근거로 논한 것이다. 예. 그래야지만이 이 글이 이해가 됩니다. 영약 위강이라는 말이. 그러나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자, 풍사가 위기를 범하고 위기는 뭐죠? 맥외로 행하는 기라 그랬죠. 연기는 뭐죠? 맥내로, 맥 가운데로 거죠. 아직 맥 가운데로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풍사가. 그러니 어찌 하필이야 그런데 영약 위강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여러분 위기가 더 약한 상태죠. 예. 그렇게 말하면 이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표현이 되죠. 외감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가 약하다고 하는 말이 맞죠. 예. 그러니까 영강 위약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반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억지로 갖다가 끼워 맞춘 거다. 천착부회라는 거. 요즘 말 경광부회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천착.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동그란 구멍을 네모진 끌로서 파면은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그 뜻이에요. 천착이라는 게. 이것은 증거로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부족이 잦은. 그러니까 증거에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없다. 조문의 뜻은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게 아니다. 태양병 발열 한출 호대 맥부자는 계지탕 써라. 이렇게 간단한 표현. 예, 발열 한출 호대 맥이 부한 경우 계지탕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영약 위강이라든가 그리고 사한출하면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혼란은 이렇게 해요. 아니 이 사람이 땀을 흘리는데 왜 땀을 흘립니까? 이럴 계지탕을 써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조문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 그런데 여기를 이 조문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아, 왜 자꾸만 이게 이렇게 갔을까? 예. 예. 이런 말들. 예. 이런 말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의미가 없다. 누군가가 다 집어넣은 거다. 예. 태양병 발열 한출 맥부자 계지탕. 이 얼마나 간단하고 글이 예. 멋있습니까? 오해 소지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처의 지뢰밭 사한출이란 말도 믿으면 안 된다. 예. 계지탕은 계지탕에 대한 문제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예. 게지탕을 먹으면은 여러분 땀을 흘릴 수가 있어요. 게지라는 약 자체가 상당한 발환작용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백작용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해기의 목적을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땀을 흘렸다는 거, 발열이 있으면서 땀을 흘렸다는 것만 해도 병세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거. 그것을 추론해본 맥이 부나 맥이 부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